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도 힘내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아마도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여러분이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제는 조금 더 하락의 끼가 보인다라고 얘기했과 반대로 오늘은 다시 한번 내일 시장에서 반등이 예상이 되는 그런 하루의 수급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석을 보면서 내일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실마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저랑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뭐 큰 틀에서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추세가 전환이 된다? 그거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내일은 그래도 우리 시장이 한번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오늘 하락은 하락이고 내일 좀 더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기대해 보기로 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딱히 뭐 강세를 보이는 업종도 없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조선주와 철강주의 어느 정도 수급을 조금은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마저도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이한 부분은 정치 테마주가 많이 밀렸거든요. 이거 정치 테마주 밀리면 뭐라 그랬죠? 시장이 좋아지기 전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통상 정치 테마주가 힘을 쓰는데요. 오늘 정치 테마주가 이재명 테마주까지도 움직이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정치 테마주 인맥주가 밀리네? 그러면은 혹시 시장이 이제 좋아질 준비를 하는 건가? 테마주에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33% 보복 관세를 중국이 하니까 야, 그럼 니네는 50% 관세 더 먹어라. 그래서 총 104%의 관세 부과를 할 거야. 언제부터? 오늘 오후 1시부터. 그래서 실제로 발효가 됐는데, 미국과 중국을 객관적으로 두고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실제로 수입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산에 관세 먹여봤자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건 뭐냐? 바로 오늘 12시부터 1시간 빠르게 대처가 나왔거든요. 미 국채 매각. 이 카드를 쓸까? 이제 이거를 쓸 때가 됐는데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진짜로 중국이 대화 필요 없어. 일단 니네 관세 니네가 철회를 먼저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국채 매각할 거야 라는 거를 1시간 빠르게 12시에 먼저 조치를 취했어요. 와, 그러니까 중국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요. 1시에 굳이 관세 부과하는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50% 먹이기 전에 우리 국채 매도하는 거 보여줄게. 이거 보고서 니네가 50% 처리하던가, 그럼 우리도 국채 매각하던 거 또 안 팔면 되잖아? 이런 제스처를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중국도 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시그널을 미리 시장에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나온 얘기가 이거거든요.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어제 반등을 이렇게 자연 반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자연 반등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선 뭐죠?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시장이 반등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야, 중국에다가 우리 관세 부과할 거야. 플러스 4%까지 올라가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빠지면서 마감을 했더라.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이 열린 시간에서도 추가로 2%가 밀리면서 우와, 또 마이너스 2%. 그나마도 지금 장 마감하고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거 오늘 12시에 중국에서 미 국채 팔아 제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급락을 했거든요. 이 단순히 미선물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자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은 오늘 갑자기 4.5%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파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중국아, 니네 50% 관세 추가로 먹기 싫으면은 나한테 연락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연락해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은, 내가 관대한 협상을 할 마음이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웃기고 있네, 니코가 석자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 알바노? 그냥 우리는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거야. 아쉬우면 니네가 50% 관세 부과하는 거 치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제도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데 이게 달갑지 않았던 겁니다. 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더 누그러질 수 있거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치가 자연적으로 증시 상승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강경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찍어 누르는 그런 효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는 뭐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한다.
물가도 안정세 보일 거다. 일단 물가는 나중 일이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드렸듯이 지금의 상황은 제3자가 개입이 필요한데 이 3자가 파월 의장이다. 그래서 이 3자가 개입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 한 트럼프는, 또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한 트럼프는 계속해서 증시가 부러지든 뭐하든 계속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거 일시적이거든요. 진짜 트럼프가 거짓말은 하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고통이긴 해요. 왜냐면은 실제로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돈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의 차환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는 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 관세 정책에 의한 리스크를 감세로 떼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감세 정책이 펼쳐지면은 일단 뭐 시장의 유동성도 생기고 또 세금도 덜 내고 이러면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6년 11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트럼프는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26년은 자연스럽게 증시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임기 초에 아주 발빠르게 일단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 관세 정책을 빠르게 펼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놓고, 그리고 감세 정책까지 펼치면서 이게 반응이 오는데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증시의 호황기를 만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려면은 지금 빠르게 관세 정책을, 또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상당히 막힌 이 증시를 뚫어주는 게 오히려 트럼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고통스럽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런 것도 다 먹고 들어가는 게 트럼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드렸던 브리핑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 신호는 단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 근데 오늘도 그 단 한 가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못한 거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찐바닥인가? 반등 시그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반등이 내일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찐바닥인 건 조금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상승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이죠. 일단 오늘은 지났으니까 내일 한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드린 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플러스 알파가 없어졌어요. 트럼프는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국채 매각을 하면서 이 보복 대응을 했습니다. 또 미국도 예정대로 오후 1시부터 관세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당장에는 불확실성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중국이 우리 미국채를 팔았다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만 없다면 무난하게 또 미국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못 참고 중국이 또 우리 국채 매각했다고? 그렇게 또 그러면 좋아, 한번 두고 보자.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더 먹어라, 아니면 뭔가 다른 제재들 이런 것들이 나와 버리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다시 한번 또 증시든 자산시장이든 리스크가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치고 받고가 이어지는 건데, 이 치고 받고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그거는 일단 플러스 알파가 현재 상태에서는 소멸이 됐다. 가만히만 둬도 증시는 가격적인 매력으로 반등할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결국에 목적 달성을 위한 이런 과실을 제3자에게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이 3자가 금리 인하라는 트럼프의 목적을 과연 달성시켜 줄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도 연준에서 어떤 제스처가 없다,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관세를 먹이거나 다른 쪽에 플러스 알파의 대응이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면은 중국은 먹일 만큼 먹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금리 인하로 가는 코스를 자연스럽게 끌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 브리핑에 남겨드린 게 똑같아요. 뉴스 플로우를 팔로잉하는 것보다는 머니 플로우를 팔로잉한다. 결국엔 돈의 흐름을 쫓아가자, 이런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어제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등락폭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선반영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반락세를 어제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반영했고, 오늘 미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2%까지 갔었는데 그거 우리 시장에서 현재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2%권에서 올라와 줘서 마감을 하면 그 시세가 내일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2%에서 더 추가 하락이 나면 그 시세가 우리 시장이 내일
반영이 될 수 있는데, 내일은 적어도 우리가 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옵션 만기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잔량이. 그래서 요거 만약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내일 하락을 해서 시작하든 어쨌든 들어올릴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반등 시그널이 있다라고 얘기 드린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들도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감성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지금 정신 똑대기 차리고 이성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 체크하시면서 투자 마인드를 굳건하게 잘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드려보겠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래도 매도세가 아침에는 좀 괜찮았는데 하루 종일 또 미친듯이 팔아 제꼈고, 그리고 코스닥은 그나마도 팔아 제낀 다음에 1시 이후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받쳐주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근데 또 프로그램도 보면 8,000원 팔았고, 또 오늘 선물도 아침에는 조금 들 파는 느낌이었다가 또 한번 내려치고 반등하려고 하니까 12시부터 중국에서 미국채를 또 겁나게 팔아 제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또 외국인이 매도를 치면서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수급적으로 아쉬운 상황인데, 결국에는 현물이던 프로그램이던 선물이던 외국인의 수급이 잡혀야만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반등 시도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전망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금리는 벌써 5월 달에 60%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50%였는데 중국에서 미국채 팔아치기면서 60%까지 늘어났어요. 와, 이것도 진짜 결국에는 5월에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고, 보면은 5월 달에 한번, 6월 달에 또 한번, 7월 달에도 지금 강한 확률로 3회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리고 9월달은 이제 비등비등하게 동결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추가 하락 4번째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까지도 인하가 된다면 10월과 12월도 추가적으로 5회, 많게는 6회 전망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와, 근데 진짜 금리 인하를 결국에는 이끌어내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후 1시에 미국에서 중국 추가 관세가 있을 거라서 관망세가 짙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전에 중국에서 조치가 나오면서 어쨌든 불확실성 제거로 다가오는지 지켜보도록 한다. 근데 지금 미선물이 상당히 나름대로 반등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플러스 알파만 안 나오면, 트럼프가 여기서 추가 조치만 하지 않는다면 증시는 그래도 반등을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되게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HLB랑 삼천당 제약이 상당히 하락폭이 컸거든요. 근데 삼천당 제약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락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시세로 아침부터 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표면적이긴 않지만 뒤에서 보면 명확한데, HLB에 리보세라니까 병용 투여하는 항서제약의 캄렌리주마비 결국에는 국적상으로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리보세라닙은 화학의약품인데 캄렌리주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중국도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어젯밤 미국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미국도 지금 뭐 대표적으로 생물보안법을 비롯해서 중국의 바이오텍을 견제하려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항서제약의 캄렌리주마비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도 지연되고 있는 거다라고도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라면은 뭐 각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좀 자제해보는 게 어떨까. 미국이 지금 중국과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중국의 약물이 어마무시하게 미국의 달러를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괴롭히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FDA도 어쨌든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보지만은 말자. 꼬투리 잡으려면 또 어떻게든 뭐 못 잡겠습니까 그거.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미중 중미 관세와 대처가 나오면 불확실성 제거 나오나 보도록 한다. 계속 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불확실성 제거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오거나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실제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채를 패대기 치기 전까지 말이죠. 근데 미국채 패대기 치니까 뭐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관세 먹이는 것만큼 관세로 보복하면은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가 될 수 있는데, 진짜 미국채는 한번 싸워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충격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하락 낙폭을 오늘 먼저 겪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이 4.4%까지 폭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 중이다. 원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높아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 채권 가격에 대해서 이해 좀 못하시는 분들인데 시간 될 때 차분히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 증시뿐만 아니라 환율부터 채권까지 난리법석인 상태다. 지금 상태에서는 투신 꺾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자. 저도 2290포인트 언터는 당장 보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PBR이 어느덧 코로나 때랑 비슷할 정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68배였거든요. 이때 진짜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공포가. 근데 보통 우리나라 PBR이 0.88배 정도 가면은 통상 반등하거든요. 웬만한 악재에서는 PBR 0.88배에서 반등하는데 어제 기준으로 PBR 0.81배. 오늘 추가 하락했으니까 아마도 0.78배 정도, 요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의 PBR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빠지면 이제 코로나 때 진짜 패닉셀이 나왔던 그 구간까지 진입을 하기 직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눌려 있는 거 감해도권에 있으니까 적어도 반등 정도는 보고서 시장을 판단하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뒤에서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행렬을 이어가고 있지만 뒤에서 고객 예탁금, 증시 대기 자금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 신용 잔고도 16.9조예요. 시장만 좋아진다면 증시 대기 자금이 언제고 우리 시장에 유입될 준비는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돈의 흐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이렇게 검은색처럼 쭉 내려와 있지만 신용 잔고도 나름대로 버티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시장이 낙폭이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신용 잔고로도 체크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고객 예탁금이 안 빠집니다. 지금 57조 가량의 고객 예탁금이면 그래도 우리 코스피가 2650에서 27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괴리율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 지금 대기 자금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V반등까지도 이제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뭐 시장의 하락이 완전 확인된 건 아니니까 또 그냥 큰 틀에서 돈의 논리로 얘기를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2200포인트 가고 2000포인트 깨지고 1800포인트 가고 이런 건 너무 생각하기 싫은 게, 증시 대기 자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릴 수는 있으나, 솔직히 지금 종가가 2293인데 이것도 저는 너무나도 언더슈팅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시는 22년의 저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탁금은 훨씬 많다는 거.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되려고 하는 증시 대기 자금은 많은데 실제로 이 공포에 따른 환경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이 안개가 거친다면은 우리 증시를 잡고 싶어하는 수급들이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려보고 싶어요. 이럴 때 보통 V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V반등은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또 별도로 어제는 연기금이 4천억 순매수해줬고 10조 추경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위기에도 3, 4조 원. 그러니까 지금 30조 이상의 추경 편성하라. 지금 증시가 완전 망가지고 있고 민생이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추경 편성하면서 유동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 관세 피해 업종에다가 금융 지원을 하려고 있고, 또 대체 수출 지원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나름대로 부양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부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지 트럼프에만 지금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점차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PBR 같은 경우가 0.81로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은 또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관세가 우리나라 경제를 그냥 개박살을 낼 것인가, 진짜 끝까지 우리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인가, 우리 기업들이 다 망할 정도인가. 관세라는 게 2018년 2019년에도 우리가 겪어봤어요.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너무나도 공포와 투심의 악화로 시장에 셀링이 나오고 있는 거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지, 진짜로 시장이 무너지고 관세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미 그거는 관세로 잃을 손실은 이미 증시로 다 반영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관세에서 또 어느 정도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하면은 지금의 하락은 진짜 누가 봐도 좀 과도하다, 여기서 막 포기하고 그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국민들은 우리 언제까지 얻어만 맞냐,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캐나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한 우방국일 것 같던 미국이 이제 캐나다의 뒤통수를 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왜 얻어맞기만 하냐, 이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할 때, 야 그럼 미국이란 친한 국가 어디야? 한국, 오케이. 이런 식으로 또
매력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밀리는 모습 보일 수도 없어요.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서 트럼프는 자꾸 시진핑한테 양보하라고 하는데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건 지금 결국에 미 증시의 반등을 꾀하려면은, 글로벌 증시의 반등을 꾀하려면은 딱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때린 이유가 1기 때처럼 진짜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중국은 관세를 이미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서 2019년 때 관세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산에 대한 물량을 많이 줄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1기 때만큼의 중국 경제에 타격이 적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린 거는 어느 정도 명분을 삼아서 자기 이득을 가져가기 위한 포지션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은 결국엔 금리 인하입니다.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진핑과의 통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이거 통화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관세든 뭐든 리스크를 만들면서 시장이 못 올라가게 눌러 이길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등이나 추세 전환에 대한 시그널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 요 정도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지금 2284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빠진 거고, 이게 어디 수준이냐면은 2020년도 유동성 장세 때 조정을 받았던 구간의 하단 구간이고요. 금리 인상기에 하락을 맞았던, 이 바닥을 잡았던 구간까지 빠졌고요. 23년도에 전기차발 하락, 이렇게 추세 하락이 나올 때 이 구간까지 내렸습니다. 작년에 서킷 브레이커는 이미 잊혀진 위치로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언더슈팅을 하고 있는 거고, 종합지수가 24년 3월부터 1년 동안 20% 빠진 상황이에요. 단기간에 15%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이 정도 빠진 거면 진짜 초상집일 거예요. 왜냐면 23년 10월 달부터 SK 하이닉스가 7만원부터 지금 빠졌는데도 17만원이거든요. 요런 거 감안하면은 개별주들 들고 있으면 종합지수 대비해서 충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뭐 가늠이 안 됩니다. 그냥만 미끄럼 타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세 번째 노랑 시그널이 나왔어요. 세 번째 노랑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내일은 반등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 반등이 추세를 전환한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반등이 나올지 일단 그거부터 지켜보고 내일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일 판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내일은 옵션만 길이거든요. 근데 이 옵션 포지션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외국인이 엄청나게 큰 자금을 풋옵션에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실제로 지금 구간을 보면은 외국인도 소폭 손실 구간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풋매도를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따라 붙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은 완전한 손실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상단도 막아놓긴 했어요. 상단도 막아놔서 내일 아마 추정을 해보면 2350포인트까지 반등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그래서 외국인은 하단보다는 상단의 반등 시세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누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은 막아두었지만 하단으로 빠지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요. 지금도 품매도 이만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이거 해소를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2에서 3% 정도 종합지수를 한 번은 땡겨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일이고, 그래서 이거 포지션 해소가 반드시 외국인 입장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내일 시장 진짜로 이 코스닥의 노란 시그널과 함께 파등 시장의 포지션도 포함하여 반등이 나올지 그런 거 지켜보기로 하고, 23년에 10월과 제가 비교를 조금 해봐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게 이 구간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요런 구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재차 한 번 더 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금리 기조가 확정이 안 되면 언제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시장을 찍어 누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고 가자.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전광판 보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려봐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는데 그 와중에 바이오 중에서 일부 종목 HLB 그룹주, 그리고 삼천당 제약, 그리고 오늘은 알티오젠도 조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보로노이, 오스코텍, 이런 시총 상위 바이오들이 꽤나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오늘 나름대로
해지 시세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2차 전지도 뭐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고 반도체도 빠지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다 빠졌지만 엄청 많이 빠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지수 대비해서 오늘 나름대로 선방을 한 하루였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내일 시장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시총 상위주 시세도 한번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총액 상위주 보면은 코스닥에서 일단 1위 알테오젠 빠졌죠. HLB 5%, 에코프로도 3%,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2%대입니다. 그런데 휴제, 클래시스, 삼천당제약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뭐 중간에 올라가거나 버틴 종목들도 있는데 대다수 종목들 보면은 이 시총 상위주 8위까지의 상위주들의 낙폭이 상당히 있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코스닥 시장을 나름대로 쿠션을 열심히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코스피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보다는 골고루 그냥 하락세를 만든 날이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1조 가량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이닉스의 2,800억, 삼성전자의 1,400억 두 개 합쳐서 4,200억 정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만 매물이 나왔다. 그럼 5천억 정도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총 상위주에서 고루고루 그냥 시장을 패대기 쳤다. 특히 하나그룹주,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거의 1,200억 정도 엄청난 물량 던진 겁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으로 매물이 나온 거죠. 시장이 빠진 폭에 비해서 조선방산이 강했는데 그게 어쩌면 물량 넘기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외국인이 돌아와줘야만 우리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현물 시장에서 그냥 매일 조 단위로 팔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엄청난 겁니다. 우리 시장을 진짜 거의 그냥 버려둔 거 많이 던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될 정도긴 해요. 이 정도 규모를 10조 규모를 이 단기간에 던진 거, 4월 들어와서 이 단기간에 던진 건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거의 처음 보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3월 27일부터 그냥 숨도 안 쉬고 던지고 있거든요. 물량이 뭐 어마무시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부담이 생길 정도로 던지고 있는 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또 아까 반등을 기대해보자고 한 거는 오늘 7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3천억 정도를 다시 회수해 갔어요. 그러니까 내일 혹시 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뇌피셜을 한번 돌려본다는 거죠. 지금은 결국에는 시장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제도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과 미 증시는 바로 반비례를 하죠. 그래서 환율이 빠지면은 미 증시는 올라갑니다. 와, 완전 정확하죠. 근데 좀 얄미운 거는 우리 증시가 끝날 때쯤부터 반등을 해요. 이거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원래 반등하다가 중국이 미국제 파니까 이렇게 던졌고, 그리고 지금 또 반등하는데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아마도 불확실성 제고로 반등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내일 시장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반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우리 베타제 분들한테 여기서 저점을 잡아 드렸거든요. 이거 환율 미국채 딱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지길래 이제 저점 잡으려나 보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저점도 잡아본 거니까 부디 우리 환율이 제발 좀 떨어지기를, 환율이 떨어져야만 우리의 증시도 상승을 탄력있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화가 강세로 간다는 거는 달러의 수요는 줄어들고 원화의 수요가 늘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 원화를 바꾼다는 거는 우리 자산시장, 채권이든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든 원화의 수요가 높아지는 거, 우리나라를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 이런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이 시그널 계속해서 추적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도 시장 얘기 위주로만 많이 드렸는데 지금 뭐 얘기 드릴 게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적으로는 바이오가 그래도 낫습니다. 오늘 HLB랑 삼천당제약이 쿠션은 해줬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들은 뭐 낙폭을 크게 가져가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 이런 종목들도 무난하게 지지를 좀 해주려는 노력을 보였고, 다른 바이오들 중에서 특히나 보면은 빨간불이 좀 많아요. 바이오 쪽에서. 반도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이 올라갈 때 반도체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동반을 하겠지만 그래도 바이오가 지금은 역시 비중을 계속 가져가야 될 그런 구간에 놓여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예요. 단기 반등이라도 보려면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라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려면은 금리 인하가 동반이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